대통령이 담화를 목요일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고는 있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굳이 붙이지도 않았어야 될 좀 사족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판단함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나온 이후에 이런 담화를 결단하는 것이라면 굳이 한동훈 대표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까지 붙여서 당정 갈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선 전략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생각은 들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감정적으로 또 서운함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정 갈등을 계속 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미 급격하게 지금 지지율은 무너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중도 또는 이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지금 이 지지를 어느 정도부터 철회하고 있다. 그래야 10%대가 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물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사족 같은 언급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건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하건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도를 양쪽 다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들면 그 자체로 이제 10%도 이제 단단히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쇄신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즉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이종훈 실장입니다. 이 어제 한 대표의 이런 요구, 사실상 대통령실이 그동안 좀 무대응으로 좀 일관해온 측면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한 대표의 어떤 압박, 친윤계 일각에서도 좀 어떤 쇄신책을 대통령실에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종합적으로 좀 먹혀들었다,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좀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세분화돼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일관되게 지금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상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생겨난 겁니다. 어떤 변수? 대통령 육성으로, 그러니까 녹취록이 생겨났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명태균이라는 브로커와 대화를 나눈 것. 이게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너무 지금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거리를 뒀던 시도지사 협의회의 시도지사들과 또 친윤들, 이 대표적인 어떤 친윤 그룹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할지 이런 친윤 그룹에서조차 대통령이 먼저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네.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언론의 칼럼처럼 대통령 혼자 남았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그룹마저도 해명을 하라. 이런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으로 상수에다가 두 가지 변수가 겹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나는 지지율이 떨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반응을 보이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제는 뭔가 전국 모멘텀이 그야말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대통령실에 공유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으로 화면으로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 대표의 요구가 수용된 건 아니다라고 일단 또 선을 긋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윤의 기류가 좀 바뀌었다 하는 내용들,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 한번 듣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회견 잡으신 거는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요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어제 오후에 갔었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즈음에 결심하시고 국민들께 언론에 알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하신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님께 퇴근하겠다고 결심할지 알리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따로 언제를 못 드렸다는 그 정보 그건 제가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 확정해서 언론에 공개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대통령실로 취재를 해보시죠. 네, 장윤주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친윤 쪽 인사들의 뭐 어떤 메시지가 나왔었고 또 친윤계 인사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나왔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대통령실과 얘기를 네. 소통을 해서 대통령실이 담화미 기자회견 결정했다는 내용이고 또 한동훈 대표는 모르겠다. 거기까지 연락이 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수 측 내에서 민심 위반이 심각하다 위기다라고 네. 하는 의견을 전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친윤계에서도 이제 서서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대표의 방식도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은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친윤계에서조차 대통령실이 좀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이고 대통령실이 너무 이 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물론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잠시 대통령을 만났다라고는 해서 어떤 관계로 이런 결단이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네. 적어도 대통령이 담화를 목요일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고는 있거든요. 저는 이 얘기가 굳이 붙이지도 않았어야 될 좀 사족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판단함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요구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그 대통령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나온 이후에 이런 담화를 결단하는 것이라면 굳이 한동훈 대표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까지 붙여서 당정 갈등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나.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선 전략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생각은 들고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감정적으로 또 서운함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런 당정의 어떤 갈등들을 내세우고 보여주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리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국민들께 지금 현 상황 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취재해봐야겠지만 뭐 한동훈 대표 뭐 패싱 논란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이종훈 실장이 이 당정 관계에 대해서 우려 목소리가 많아서 이 담화미 기자회견에서 이 한 대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여기에 따라 어떤 좀 답변을 내놓을지도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어쨌든 한 대표가 이 대통령 임기를 아직 절반도 돌지 않았는데 이렇게 뭐 사과 설명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받아들이고 계신데. 뭐 어떻습니까? 임기 말에나 나올 상황이 지금 나왔고 혹시나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입장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사람이 갈등을 어떤 봉합하고 또 화합하는 계기 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명태균 씨의 그 녹취록이 민주당에서 폭로를 한 그 시점부터 당정 갈등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급격하게 민주당의 어떤 공세가 계속될 것이고 이미 지난 2일에 민주당이 아예 야당이 전 동원령을 내려서 장외 투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172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당내에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뛰쳐나간 것은 이제야말로 윤 대통령을 녹취록으로서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그 순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당정 갈등이 계속될 것인가? 당정 갈등을 계속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미 급격하게 지금 지지율은 무너지고 있고 또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중도 또는 이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지금 이 지지를 어느 정도부터 철회하고 있다. 그래야 10%대가 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 물론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사족 같은 언급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후에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건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떤 발언을 하건 간에 직접적으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구도를 양쪽 다 만들지 않을 것이다. 만들면 그 자체로 이제 10%도 이제 단단히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또 추가로 좀 질문드리면은.
어제 한동훈 대표가 즉시 즉각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인 부분도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떤 국민 눈높이 맞춰야 한다 이런 뭐 중진 의원들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여기 또 한 대표한테 추경호 원내대표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면 화합하는 계기로 좀 그런 모양새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모든 순간들을 좀 더 이렇게 그 구슬을 꿰듯이 네. 하나의 봉합이잖아요. 바늘과 실이 있어야 이게 꿰매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대로 찢고 갈라서기만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반응을 보임으로써 당정 갈등이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즉 지금 몇 가지 단초들이 마치 패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뭐 패싱을 했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지 않아야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당정 갈등까지 더 얹게 된다면 그 누구도 수습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당이 대통령실을 수습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야당의 어떤 공세를 대통령실이 막는 게 아니라 여당이 어쨌든 당과 당으로서 나서줘야 되는데 네. 당대표의 어떤 권한을 계속 축소시키거나 혹은 권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당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바람, 기대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당정 갈등을 앞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네. 식의 어떤 상황을 관리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모레입니다. 그때까지 좀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질지 봉합해가는 모습이 보일지 아니면 갈등 양상 더 갈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